자, 오늘은 문해지 등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해지란 시, 소설, 수필, 평론 따위의 문해 작품을 주로 실는 잡지를 말합니다. 출간되는 시기에 따라 월간지, 격월간지, 개간지, 연간지, 반연간지 등으로 나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지의 상당수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인상을 공모하게 되는데, 여기 영무에서 당선이 되면 보통 문해지로 등단을 하였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해지 등단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응모하고자 하는 문해지가 좋은 문해지인지 나쁜 문해지인지를 잘 선정해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등단 이후에도 계속적인 발표 지면을 할애받고, 그렇게 발표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보다 더 많은 문해지를 통해서 다양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꾸준한 성장으로 이어져야만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문해지에나 덜컥 등단을 하게 되면 등단과 동시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단 이후 발표 지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 행사에서 초청도 없고, 같은 작가들 사이에서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도 못한다면 처음에 품었던 작가로서의 삶이 계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해지를 통해서 등단을 할 때는 반드시 좋은 문해지를 통해서 등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문해지와 나쁜 문해지의 기준은 뭐냐? 우선 좋은 문해지는 원고료를 줍니다.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시 한 편을 제출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습니다. 예전에 한민복 시인이 긍정적인 밤이라는 시에서 시 한 편이 원고료가 3만원인데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따뜻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는데, 요즘은 3만원으로 쌀을 못 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쌀을 산 적이 있는데 6만원 달라는 걸 깎아서 58,000원에 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아는지 최근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대폭 인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문해지는 신인상에 상금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인상에 당선된 당선자들에게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개간 시작이나 시산맥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를 주고, 창작과 비평사에서는 300만원, 문학가사에서는 500만원의 신인상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해지는 작품상이 있습니다. 작품상이란 각 문해지마다 그 해에 발표된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한 편을 선정해서 상금과 상패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작품상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은 출판사마다 다릅니다. 문단에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그 문해지를 구독하는 회원들에게 직접 심사를 맡겨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에 작품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해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배포됩니다.
아무래도 문해지의 질이나 내용이 좋다 보니 문해지를 찾는 구독자가 있고, 이러한 문해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전국 서점으로 널리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문해지에는 원고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책으로 대체하는 원고료를 책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인상이 당선이 되더라도 시상식이나 이런 건 하게 되지만 상금이 없습니다. 상금이 없고 상패로 신인상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에 등단한 문해지를 강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작품상도 없고 문해지를 찾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 문해지 배포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됩니다. 이러한 문해지는 가급적 신인상 응모에 하지 않고 좋은 문해지를 통해서 등단을 해야만 앞으로 문학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좋은 행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해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문해창작가 교수회의 및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예산 재정도, 내용 충실도, 작품 수준, 문학상 시행 여부, 원고료 수준, 신인상 상금 금액, 서점 유통도, 전통 및 역사 등을 고려하여 문해지 등급을 심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A급, B급, C급 정도로 문해지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이렇게 고시된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먼저 S급 최상급의 문해지로는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창작가 비평, 세계문학, 작가 세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학과 사회 개간지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계절마다 계절마다 문해지를 출판하는 곳이고, 세계문학 같은 경우에는 민음사에서 출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음사 같은 경우에는 시와 같은 경우에는 신인상을 공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A급 상급 우수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 실천문학, 문학사상, 문학수첩, 시인동네, 현대시, 현대시학, 파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B급 중급 우수 문해지로는 시와 시학, 시작, 유심, 시와 반시, 서정시학, 월간문학,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과 같은 문해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C급 하급 우수 문해지로는 다층, 리토피아, 신생, 미네르바, 시와 경계, 시로 여는 세상, 시산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급 일반 문해지는 시인정신, 21세기 문학, 시와 생명, 소떼문학, 문해마을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사 설립 기준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즉 출판사를 설립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이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출판사를 차리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신고만 하게 되면 출판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해서 출판사가 우죽순 난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출판사가 많이 난립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작가들에게 다양한 발표 지면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작품 수준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 독자와의 괴리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나라 문해지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작가들에게도 일정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문해지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나쁜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문해지를 등단하게 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해지 등단의 장점은 대중적 인지도는 낮으나 꾸준한 발표 지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꾸준한 발표 지면을 얻을 수는 있으나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춘문예 등단과 관련된 것과 이야기했을 때와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그 해 1월 1일자 신문 지면에 그 신문을 구독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신문사에서 그렇게 등단을 시킨 작가들에게 꾸준한 발표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문사에서 신춘문예 등단과 같이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는 없으나 이렇게 특히 좋은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신인상을 받게 되면 그러한 작가들이 꾸준하게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표 지면을 계속적으로 할애해 준다는 점에서는 문해지 등단의 좋은 강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해지들의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문해지들은 여러 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고 그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문해지 운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해지를 운영하는 그러한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모던 시 그리고 공정한 시인의 사회라는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고 청탁 제도를 없애고 작가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해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원고 청탁 제도 같은 경우는 등단 작가에 한해서 출판사에서 원고를 의뢰하게 되고 작가가 이를 수락하면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원고 청탁서를 보내줍니다. 해서 원고 마감일까지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 중에 자신의 작품이 실리게 되는데 이러한 원고 청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의 편집위원이나 편집장 등과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러한 작가가 그 작품에 실릴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실리는 경우도 좀 있고 작품들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발표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신인상을 받고 신인 작가로서 열심히 작품을 쓰는 작가들에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허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모던 시와 공정한 시인의 사회는 원고 청탁 제도 대신 등단한 작가들이 누구나 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점에서 여러 변화를 보이는 문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해바다가 있습니다. 문해바다는 기존의 원고 청탁 제도를 없애고 추천 공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천 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등단의 여부와도 상관이 없이 응모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응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문해지 발표 지면의 기회를 할애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시 한 편에 원고료를 20만원 정도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여서 주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다양한 변화 흐름을 감지하여 디카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시를
같이 첨부하여서 문해지에 등단을 하는 작품입니다. 디카시는 인쇄 매체보다 영상이나 이미지에 익숙한 현대 흐름에 맞춰 먼저 사진을 찍고 이 사진 이미지에 부합하는 5행 이내의 짧은 시를 써서 이 둘을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을 시킨 문학의 독특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최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디카시가 수록됨으로써 오늘날 디카시는 문학작품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성에서 디카시 공모전을 시작하던 것이 최근에는 황순원 문학관, 이병주 문학관, 오장하 문학제에서도 디카시 공모전을 시행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해지 등단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